자, 스프로킷에 대한 윗부분 호가 작성되었다 그러면 그죠? 왼쪽에 그려진 호를 오른쪽으로 대칭 복사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만든 호를 아래쪽으로 다시 대칭 복사를 해주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대칭 복사하겠습니다. MI 엔터. 그래서 대칭 복사할 거는 요거와 요겁니다.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 대칭선에 대한 첫 번째 점 클릭, 대칭선에 대한 두 번째 점 클릭,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엔터 누르면 아래쪽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스프로킷에 대한 반지름 13.5가 적용되었고요. 자, 필요 없는 부분은 트림으로 날리겠습니다. TR 엔터, 한 번 더 엔터해서 일단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은 사용자가 클릭을 해서 다 이렇게 클릭하면서 다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지웠고, 그리고 자, 얘들도 필요 없죠. 요거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요. 이거랑 이것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선은 남겨놔야 됩니다. 왜? 중심선이니까. 자, 위에도 마찬가지죠. 위에도 이 선, 요거, 요거, 이 선, 요거를 이렇게 지워서 사용자가 원하는 스프로킷 형상을 대략적으로 표현했고요. 자, 도면 치수 그대로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시 도면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요거 표현 안 됐네요. 그죠? 이 부분. 자, 요게 어떻습니까?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얘는 폭이 10에 그죠? 지름이 54네요. 자, 요거는 이미 주어진 값입니다. 폭이 10에 54. 자, 이 값도 같이 한번 표현을 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에서 54에 나누기 2만큼 이 선을 위로 그리고 중심선을 아래쪽으로 간격 띄웠고요. 다시 5만큼 그죠? 중심선을 이쪽으로 5만큼 이쪽으로 5만큼 이렇게 간격을 띄워서 보니까는 요거였죠. 자, 그럼 이 선을 우리는 연장시킬 겁니다. 자, 연장시키는 기능 연장 뭐였죠? EX 엔터 한 번 더 엔터해서 얘를 선택을 해서 종료되는 부분까지 그죠? 종료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볼까요? 자, 이번엔 추가적으로 그죠? 여기에 23이랑 26이 있습니다. 23과 26만큼 또 간격 띄우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 5하고 엔터해서 얼마만큼? 23만큼 얘를 오른쪽으로 간격 띄웠고요. 다시 간격 띄우기 하는데 26에 나누기 2만큼 중심선을 위로 중심선을 밑으로 이렇게 간격을 띄웠고요. 자, 이 부분을 그대로 또 우리는 EX 연장입니까? EX 엔터 한 번 더 엔터해서 이렇게 클릭 한 번 더 클릭해서 이렇게 연장시켰죠. 자, 다음은 필요 없는 부분들은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대쪽은 필요 없겠구나 그죠? 이제 트림 하겠습니다. TR 엔터 한 번 더 엔터해서 자, 우리가 필요라는 부분은 일단은 그림을 만들어 나가겠죠. 자, 선들이 너무 많으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혹시 잘못 잘랐으면은 명령 취소 그죠? 다시 한번 더 명령 취소 누릅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 자체가 이렇게 표현되나요? 그죠?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요거랑 요것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얘들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요것도 필요 없고 얘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 너무 많이 잘랐나요? 다시 U 명령 취소해 가지고 전체로 봤을 때 잘라야겠네요. 그죠? 요거 얘들 필요 없고요. 또 가만히 봤을 때 뭐가 필요 없냐면 요거와 얘도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엔터 누르고 지우기 이 해서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너무 작업에 대한 순서 없이 작업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죠? 작업 순서에 의해 가지고 한 번에 간격 띄우고 자르기를 하시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도 마찬가지로 연장이죠. EX 엔터 한 번 더 엔터해서 이렇게 연장을 시키면은 중심선까지 표현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요거 스프로킷 위쪽에 있는 이 형상 부분만 작업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처음부터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형상을 만들 때 전체적으로 일단 체크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자, 이제 요거죠. 자, 이제 이쪽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제 이 부분에는 키홈이 들어갑니다. 우리 저번 주까지 많이 작업했던 부분이죠. 자, 예를 들면은 지름, 이 구멍에 지름이 17일 때, 그죠? 이 형상에 구멍이 17일 때, 이 키홈이 이루고 있는 폭, 이 폭에 대한 넓이와 키홈의 전체 높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죠? 구멍, 축이 들어가는 구멍 지름이 17일 때 얘네들에 대한 요거 B, 자 B라는 값이랑 그리고 T2라는 값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규격집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가 몇 번에 있었나요? 자, 키 같은 경우는 21번에 있습니다. 21번에 자, 키를 한번 찾아가지고 보겠습니다. 21번에 키를 찾는데 자, 우리가 보는 부분은 아까 구멍 지름, 자, 구멍 지름이 17이었죠. 자, 17이니까는 어떻게 요거 17 초과니까 이걸로 봐야겠네요. 17 이하니까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17이니까는 지금은 17 이하를 봐야 되니까 폭 같은 경우는 5가 됩니다. 그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폭이라 그러면 얘죠. 이 폭이 바로 5가 되고요. 폭이 5가 됩니다. 그리고 T2 값, 그죠? 여기서 위로 툭 튀어나온 값이죠. 위로 툭 튀어나온 값이 바로 T2 값인데 T2 값을 보니까는 2.3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 구멍의 지름이 17이었으니까 구멍 지름이 17이었고요. 여기에 T2 값을 2.3 더하면은 실제로 이 키홈에 대한 전체 높이는 19.3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구멍 지름 17에 T2 값이 2.3이니까 이 값 두 개를 더하면은 19.3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폭 5 뒤에는 뭐가 붙습니까? 폭 5라는 부분 뒤에는 B2 값이니까 B2에 대한 공차 JS9가 붙습니다. 5 JS9라는 공차가 붙을 거고요. 그리고 T2, 자 T2에 대한 공차는 보시면 플러스 0.1에 0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9.3에 플러스 0.1 그리고 0이라는 정밀 공차가 같이 붙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까지 감안해서 한번 쭉 모델링 작업, 그죠? CAD에서 한번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간격 띄우기 5하고 엔터에서 우리가 잡을 부분은 구멍 지름이 17이니까 17 나누기 2에서 이 값을 밑으로 중심선을 위로 간격을 띄웠고요. 이번에는 간격 띄우기 19.3만큼 아래쪽에 있는 선을 위쪽으로 간격 띄우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뭐지? 중심선들 좀 연장시켜 볼까요? 우리 중심선 연장시키는 기능 LEN 엔터, DE 엔터, 한 3 정도만 3 엔터해서 이렇게 중심선들을 이렇게 좀 연장시켜서 다른 선들하고 구분이 되게끔, 잘못 눌렀나요? 명령 취소. 자, 다른 선들하고 좀 이렇게 구분이 되게끔 선들을 좀 이렇게 연장시켰고요. 그런 다음에 안쪽에 이제 해칭 들어갑니까? 해칭 기능 BH 엔터. 자, BH입니다. 안시 30일에 각도는 0도, 축척은 1. 그래서 선택점은 어디입니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해서 닫기 누르면 이렇게 해칭 표시까지 같이 표현이 되었죠.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주어진 도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같이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옆쪽에 보니까는 이 위쪽에 있는 스프로킷 형상이 왼쪽에서 이렇게 확대되어서, 그죠? 왼쪽에서 확대되어 가지고 상세도가 표현되었습니다. 그 우리는 아마 상세도 표현하는 부분도 아마 같이 했을 건데 다시 한 번 더 상세도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러면은 상세도를 그릴 거면 여기에 기준이 되는 하나의 원을 그릴 겁니다. 원. C하고 엔터. 중심은 여기쯤 클릭하고 원도 대충 한 이만큼 원 그릴 겁니다. 대략적으로 클릭해서 원 하나 그렸고요. 이제 이 원을 기준해 가지고 이 원까지 포함한 전체 형상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기능 CO 엔터. 어떤 거 복사합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얘부터 얘까지 전체 다 복사해라. 지금은 형상이 간단하니까 전체를 다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은 대충 이 점입니다. 클릭. 복사 지점은 대충 여기쯤입니다. 클릭. 엔터 누르면 복사가 됐고요. 이제 안쪽에 들어간 해칭 좀 지울까요? E하고 엔터. 일단은 해칭은 지웠습니다. 엔터.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원을 제외한 원 안쪽 부분만 남기고 바깥쪽 부분은 다 잘라 버릴 거거든요. 자르기 TR 엔터. 한 번 더 엔터해서 얘네들 다 잘랐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꺼번에 지우면 되겠죠. E하고 엔터해서 얘네들 다 지우면 사용자가 원하는 원 영역의 하나의 상세도에 해당되는 그림을 이렇게 추출했습니다. 자, 추출했으면은 이제 이 원을 그대로 이제 뭐죠? 스케일 축척해야겠죠. 축척해가지고 한 3배 정도로 확대시키겠습니다. 자, 우리 스케일 값, 스케일 기능 SC 엔터. 자, 스케일을 하기 위한 객체를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 기준점 하나 이렇게 클릭했고요. 이때 이 형상을 몇 배 확대할 거냐, 뭐 이렇게 3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이 형상이 3배가 커지는 거고요. 다시 뒤로 돌아갈까요? U하고 엔터 하면은 뒤로 돌아갔죠. 다시 스케일 SC 하신 다음에 엔터. 축척시킬 객체를 선택했습니다.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 기준점을 여기 찍어주고요. 그래서 축척 비율은 몇 배 확대할 거냐, 그래서 나는 2배, 2배만 확대하라 하고 엔터 누르면 형상이 이렇게 2배 확대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해칭, 그죠? 안쪽에 빠졌던 해칭도 같이 넣어볼게요. 해칭 기능 BH 엔터. 안시 30일에 각도는 0도, 축척은 1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해칭 놓고 닫기 누르면, 그죠? 사용자가 원하는 부위를 이렇게 확대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확대도까지 표현되었다 그러면, 자, 그죠? 일단은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죠? 여기 자전거 체인이랑 조립되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치수를 다시 찍어보면 선형 치수에서 폭, 얘부터 얘까지 전체 폭은 7.2가 나왔고요. 또 선형 치수에서 끝에서부터 이 호가 만나는 점까지, 자, 이 점이 바로 H 값인데 6.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을 찍어보면 이 호의 반지름은 13.5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또 사용자가 봤던 부분은 어떤 값이었죠? 선형 치수에서죠, 그죠? 여기에 입부리원, 위에 있는 입부리원부터 아래쪽에 있는 입부리원까지 거리, 다시 이번에는
여기 피치원 지름부터 여기 피치원까지의 지름, 이번에는 바깥쪽입니까? 여기 바깥쪽부터 여기 바깥쪽까지의 거리, 자,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스프로킷에 대한 형상 작업을 일단은 1차적으로 완성했고요. 자, 기입된 치수는 지우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클릭하면서 지울 수 있고요. 자, 다음 작업은 이쪽에, 자, 여기에 나오는 우측면도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면도를 표현할 때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여기 원주 피치와 롤러 직경 값이 필요합니다. 원주 직경이 아까 우리 찾았을 때 원주 직경 얼마였죠? 찾았을 때 원주 직경이 아마 12.7이었나요? 예. 원주 피치였죠. 원주 피치는 12.7이었고요. 롤러 직경이 얼마였냐면은 7.95였습니다. 자, 이런 값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측면도에 해당되는 이 형상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 자,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선을 이렇게 수평선 하나 그렸고요. 엔터, 엔터. 여기에 수직선 하나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선 하나도 같이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원을 그릴 수 있죠. 자, 원 들어갑니다. C하고 엔터. 기준점은 여기인데 우리가 잡을 거는 D 값이 76입니다. 하면은 제일 위쪽에 있는 선이랑 맞닿을 거고요. 또 치수 입력하는데, 자, 다음 치수가 어떻게 되죠? 다음 치수가, 예, 여기서 보면은 다음 치수 쭉 내려와서 아까 49번이었나요? 40에 지나갔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스프로킷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호칭 번호가 40번일 때 피치원 지름은 69.12. 자, 그래서 원 그릴 겁니다. C하고 엔터에서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름 D를 줄 건데 얼마냐면은 69.12라는 원주 피치원 지름이 되고요. 또 원 그릴 겁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입뿌리원 지름. 자, 입뿌리원 지름이 얼마였냐면은 68.18입니까? 예, 68.1718 이렇게 원해서 잘못 눌렀네요, 그죠? 2하고 엔터에서 자, 이거 지웠고요. 자, 한번 값을 보겠습니다. 61.17. 자, 61.17이라는 값입니다. 그래서 61.17 값만큼만 다시 한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C하고 엔터. 자, 중심은 이 점이고요. 지름이니까 D하고 엔터. 고른 다음에 61.17만큼 이렇게 원을 그렸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먼저 사용자가 표현할 부분은 자, 이제 순서입니다. 이 점이죠.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자가 작업할 부분은 롤러 직경. 이 점을 기준해서 이렇게 롤러 직경 원 그릴 겁니다. 자, 롤러 직경 아까 얼마였습니까? 자꾸 나오는 부분이죠. 롤러 직경 7.95짜리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C하고 엔터. 기준점은 이 점이고요. 자, 지름은 D하고 엔터 하는데 지름이 얼마냐면은 7.95가 됩니다. 엔터 하면은 7.95짜리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고요. 자, 다음은 어떻게? 이제 다음은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은 우리 피치, 그죠? 예, 원주 피치. 원주 피치가 12.7인데 원주 피치를 나타내는 부분은 방금 그린 원. 이 원을 바깥쪽으로 원주 피치만큼만 간격 띄우기를 해주면은 수월하게 작업이 될 수 있거든요. 자, 볼까요? 자, 이 원을 그 원주 피치만큼, 자, 이 원을 원주 피치만큼 간격 띄우기를 하겠습니다. O하고 엔터 하는데 원주 피치 12.7만큼 이 원을 바깥쪽으로 간격 띄우기를 쫙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점선처럼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점선이 바로 그죠? 이 점부터 얘까지 거리가 12.7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클릭해서 이렇게 간격 띄우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 점을 기준해 가지고 다시 우리는 원을 그릴 수 있거든요. 자, 이 점을 기준해 가지고 다시 얼마만큼? 12.7만큼 다시 원 그릴 겁니다. C하고 엔터. 자, 이 점 찍어 놓고요. 지금은 반지름 12.7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이 원과 이 원이 만나는 부분을 얻을 수 있죠. 자, 반대쪽도 똑같이 C하고 엔터. 기준은 이 점입니다. 반지름은 12.7입니다. 엔터 하면은 이렇게 원 두 개를 표현할 수 있죠. 고려놓고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우거나 자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